네. 약국에서 삼진제약 이뮨 부스터샷 요거 달라고 하는 분들 요즘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면역, 네. 또 환절기, 간절기에는 뭐 면역이잖아요.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면역력 튼튼히 챙기시고요. 네. 자, 우리의 투자 면역력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투자 부스터샷 우리 박병창 이사님. 감 좋아하세요? 예. 별로? 감은 안 드세요? 뭐 호불호는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누가 주면 뭐 먹긴 하지만 찾아 먹진 않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진짜 맛있는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귀했잖아요. 이런 맞아요. 거 이런 거 네, 어렸을 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귤하고 감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워낙 또 저렴하니까. 네,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예, 그리고 감나무가 또 동네 많았어요, 그죠? 그래갖고 감나무에서 떨어진 애들이 그렇게 많아.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애들 바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감나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감나무밖에 올라갈 나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주 떨어지는데 그래서 막 감 막 진짜 한 번 가을에 열리면 막 한 5, 600개씩 막 많이 열리거든요. 열리죠. 네, 그럼 그거 이제 저 대나무 장대 이렇게 끝에 살짝 열어갖고 그죠? 딱딱딱딱 따고. 네. TV에서 봤습니다. TV에서 정프로님 나이 아니, 속이신 것 같아. 박병창님 이상하보다 되게 윗세대 이상합니다. 같은데. 박병창님 32 아니에요 혹시? 되게 이상해요. 진짜. 이거 우리 어릴 때 이게 감 이거 장대로 해갖고 똑 따갖고 그렇게. 자두야 놀잖아. 뭐. 아니 서울 사람이라서 서울에 감나무 없었어요. 서울. 서울은 참 그럴 수 있겠네. 야, 이거 안 따셨구나. 자, 그럼 오늘 우리의 투자에 또 수익도 한번 따먹어 봐야죠. 네. 네, 미국은 뭐 약밥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분위기로 들어간 걸로 같고요. 뉴스도 뭐 큰 게 없었습니다.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관망 분위기가 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유가가 조금 더 올라왔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정유시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 일주일쯤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란 석유 판매와 연루된 홍콩 및 UAE의 개인과 단체들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소폭 올라와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특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의 추가 관세 부과 검토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이 내용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뉴스도 많이 나오고 비판적인 쪽에서 또 많이 비판 뭐 이때다 싶어서 비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자동차와 특히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한 뭐 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니언들에 이제 있을 건데 이제 그쪽에서 이번에 이제 15% 자동차 관세를 15%로 우리는 아직 확정 안 됐지만 네. 일본과 유럽 연합 이런 데 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푸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 15도 있는. 부족하다. 네. 높여라. 네,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워딩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 자동차 부품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적 섹터에서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가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합의해놓고 예. 추가 관세 뭐 보면 그러네요. 품목별 관세니까 이것도 어. 품목별로 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 상호 관세는 15%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관세 얘기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저는 했냐면 품목별 관세로 하고 그리고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비관세 부분들을 얻어내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상호 관세는 다 없애지 않을까?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연초에. 그랬는데 이제 기본관세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네. 네, 결국은 상호관세 없애고 이제 기본관세 15%로 다 그냥 일괄적으로 한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어내고 기본관세는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지금 관세의 부과 상태가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 또 의견을 좀 뭐 요즘에 워낙 이게 노이즈로 작용 또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어제 뉴스가 아니고 그저께 뉴스인데요.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 분기 보고서 폐지? 네, 그래서 반기 보고서로 바꾸자. 아, 1년에 2번? 1년에 2번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배선수 장관이 이거 상당히 의미 있다.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뭐가 이익인 거예요? 아니, 분기 보고서 낼 때마다 어떤 비용이 드는 거니까. 아, 그 비용을 네, 줄인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이 내용을 갖고 왔냐면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주식 시장의 그 뭐 계절성 또는 월별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어, 왜냐면은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흐름에 사이클링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분기별로 선물없음 동시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그래서 분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3992가 네네.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폐지한다 그러면 상당 부분 주식 시장은 변화를 좀 겪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이것 때문에 뭐 갈로를 못 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전체적인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분기에 강하고 2분기 실적 발표되면 좀 주춤하다가 네. 그러다가 좀 기대를 하다 이제 3분기에 가서 또 꺾이다가 4분기에 또 다시 기대하면서 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4분기에 가면은 항상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직원들한테 성과급 성과급. 주고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일회성 병들이 생겨서 4분기 실적들은 뭐 감액이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얘기하죠. 이런 게 스토리라는 게 주식시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면 그러면 이제 시장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서 요 얘기는 뭐 당장의 얘기들은 아니지만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주요 종목들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고요. 테슬라가 2.82% 올라서 421달러가 아이고,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좀 되는 정도. 와, 400달러가 넘어버렸네요. 네. 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80달러 조금 위에가 이제 고점인데요. 거기서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FOMC 회의 결과 0.25% 포인트 그 25bp를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까?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까? 아니면은 요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할까? 요 부분하고 점도표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첫 시작하면서 이제 기조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네. 요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발표된 부분은 만약에 된다 하면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아주 우호적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차익실은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시장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지금 이틀간 하니까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파월 의장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인하해야 된다라고 좀 촉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 상황입니다. 이 0.5% 포인트 인하하면 시장이 뜰 거다, 시장이 그것 급락할 거다. 이건 갈려 있어요. 생각들이 다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갈려 있다는 얘기는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5bp 금리 인하 쪽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좀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1.24% 올랐어요. 시작은 0.41%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도 조금 주춤했거든요. 그제도 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속적으로 좀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외국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반도체 오를 때 지수가 오르거든요. 많이.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되게 예쁜 그림 하나를 오늘 캡처해왔습니다. 예쁜 그림이요. 너무 예쁩니다. 차트만 맨날 가져왔는데 9월 코스피의 9월 1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오, 다 올랐어요? 상승했구나. 네. 하루 빼고? 네, 9월 1일 날 하루 빼고 그럼 지금 현재 코스피가 둘레였어요? 11일째. 11일 연속 상승이에요? 네, 연속 11일 연속. 이거 기록 아니에요? 기록은 아닐 것 같은데. 기록 아니에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와. 제가 그런 거까지 체크하는 뭐 컨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건 아닌 것 같. 그거 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일 빼고 계속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좀 갖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 부담 없이
요번에 채워야 될 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계속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춤하다가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오르나? 연속으로 저렇게 오를 수가 있나?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있나? 저 있었겠죠. 뭐 있었겠죠. 예. 예. 미국은 툭하면 이래요. 미국은 그러고. 툭하면 이러는 근데 한 번 매수 같은 거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 쭉 들어오고 빠지면 쭉 빠지고 그 음.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생길 수 있는데 저 파생 상품 또는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제 밑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쇼커버를 계속하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네. 그러다 어느 순간 가면은 이거 너무 온 것 같아. 그러면 또 공매도를 막 해요 또 거기서. 네. 이런 일들이 좀 연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우리는 아주 이제 드문 경우인데 이런 상승이 좀 나타났고요. 그 힘은 외국인들에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루만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을 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만 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와. 이제 삼성전자 3.79% 올랐고요. 네. 7일 연속 상승이고요. 월간 야. 13.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어제 5% 올랐는데 외국인들 한 2,500억 순 매수했고요. 9월에 딱 이틀 빠지고 월간으로는 30% 상승을 했습니다. 9월에. 그러니까 아까 지수 보여드렸듯이 지수가 이 두 종목이 이거 합쳐서 요즘 시가총액을 이제 못 봤네요. 이제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시가총액이 좀 올라왔겠네요. 우리가 2,000 지금 한 400조 될래나? 예전에 뭐 2,000조, 2,100조, 2,200조 네, 맨날 네. 이랬으니까 요즘에 올라왔으니까 2,400조, 500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해봤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600조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면서 올라오니까 당연히 지수는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어제 1.7조 정도, 1.8조 정도 어제 팔았어요. 팔았는데 상당히 특이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02조 매수했다 그랬죠. 네. 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02조 매도했습니다. 1.02조 매도. 그대로 받아갔네. 네,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가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기관 투자도 전체가 1,083억 순 매수했는데요. 금융 투자가 2,193억 순 매수했거든요. 다른 데 팔았다는 얘기죠. 다른 데 좀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사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네.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었다. 또는 국내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상승에는 좀 드물다.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어제 올랐던 섹터가 방산과 원자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보시면 그 조방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조선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두 달 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다 네. 부분이 좀 있었고요. 좀 그렇게 있었고 원자력도 상대적으로 안 좋았는데 어제 뉴스 전해드렸듯이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하면서 원자력 체결할 것이다. 뭐 요 얘기를 좀 나오면서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침엔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 또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7.6% 올랐고요. 우진 뭐 이런 종목이 한 11% 올랐고요. 그리고 방산주 중도 어제 아침부터 셌어요. 이쪽은요. LG 넥스원이 9.4%, 하나요로가 5.5%, 하나시스템이 6.8%, 풍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하나요로나 아니면 현대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신고가 부분에 있습니다. 얘는 빠진 게 없어요. LG 넥스원이 좀 상대적으로 빠졌는데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가 좀 더 고평가거든요. 네. 뭐 기업 자체가 나쁜 그런 것보다도 일단 이익단에서 계산해 볼 때 얘가 좀 고평가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더 빠졌었거든요. 올라갈 때는 얘가 좀 언제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방산과 원자력이 상승 대열에 좀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반도체 그리고 금융 지주가 이번 상승을 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반도체가 오르다 보니까 유리기판이나 폴더폰 디스플레이 주변으로 좀 확장되는 모습이 좀 나타냈는데 그걸 읽어드리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계속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신고지수를 냈는데 그 주역은 반도체와 금융과 지주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요건 뭐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트럼프 정책에 있어 사이클이 있고 국내 밸류업 사이클이 있고 AI 주도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파생하면서 조금씩 더 이제 생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로봇이 좀 강해지고 네. 유리기판이 강해지고 MLCC가 강해지고 이런 모습이 좀 AI의 반도체에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은 좀 긍정적인 거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한미 관세에 서명이 없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뉴스에 거의 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일본 도요타 자동차하고 우리 경쟁에 미국에서 가격이 우리가 더 높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은 맞는데 뭐 제가 할 얘기 안 해도 뭐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나오고 있는 건 너무 일방적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을 갖고 있거나 그 섹터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서명해야 되느냐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조선에서 1,500억 달러 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3,500달러를 우리가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 겁니까, 정프로님? 정프로 다른 방송에서도 하시죠. 3,500억 달러도 생짜로 달라는 거예요? 생돈으로 그건 이제 이거 사실 이건 우리나라 망할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생짜로 둔다는 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아니 거예요. 생짜도 떠나서 그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가 GDP가 1년에 2조 달러쯤 되잖아요. 아니 2조 달러가 우리 GDP인데 처음 우리 다 1년 동안 열심히 벌어갖고 한 게 전체 다 해서 2조 달러인데 그 4천억 달러니까 20% 가까이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생으로. 네.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럼 여기에 투자할게 이거 좀 받아 이것도 안 되고 그냥 가져가서 걔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손해 나면 우리 책임이고 이익 나는 건 90% 걔네가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고. 이게 무슨 이건 진짜 나라 망한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마이너스 5%씩만 나도 한 4년 지나면 망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1년에 마이너스 성장 5%한 4년 하면 IMF 4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나라한테 하라고 하는 건데 왜냐면 20% 정도 되는 돈을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또 뭐 당량도 굉장히 문제죠. 환율도 우리는 엄청 문제고. 그렇죠. 환율의 문제도 있고.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매월 250만 원씩 삥 뜯어간다고 250만 원씩 달라고 그러는데 협상 막 해갖고 그럼 150만 원만 줘. 대신 3억을 한 번에 줘. 그렇지. 원래 없었는데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도요타에 밀리고 그래서 이게 정책 때문에 그렇다. 뭐 이게 관세협상 지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제가 제 직분에 넘는 발언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의 보도는 국산차 타기 운동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지만 네. 그래야지만 이게 협상이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 타 섹터 우리 전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섹터는 또 피해를 입고 있는 섹터. 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피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피해 쪽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좀 돼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지금 액면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그럴까 할 정도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에서는 지금 뭐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은 또 이 부분을 걱정하는 노이즈들이 네.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들 몇 개 보죠.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미국 뭐 여전히 탄탄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여다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6% 증가했는데 예상이 0.2%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전히 미국 소비는 좋구나 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의류 스포츠 용품, 온라인 쇼핑 이런 데 증가했고 자동차는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 내부를 봤더니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네. 그래서 그쪽의 특수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가격 전체 판매 그 금액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가격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얘네들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샀어도
아마 더 높아졌겠죠. 높아졌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크게 요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2번, 3번 뉴스는 어제 그저께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요즘에 이런 뉴스 잘 우리 안 전해드리잖아요. 네. 근데 뭐 알게 모르게 또 다시 또 뭐 이게 시끄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지상작전을 했다고 하죠. 가자 지구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해서 지상 공세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각국의 내용들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상작전을 지지한다. 그런데 가능한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걸프 아랍국의 협력위원회에서는 이스라엘을 규탄한 성명을 발표했고요. 또 특이한 점은 요건 이제 일부러 제가 적어왔는데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룩셈부르크 이런 데 인정해요. 그런데 아예 그냥 초토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네. 근데 한동안 요 얘기들이 없다가 또 다시 이게 있어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진짜 지난번에 전성절 이후에 더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폴란드에 드론 침공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폭발시켰고 그랬는데 루마니아를 또 침범했다는 얘기들 어저께 그저께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요것은 폴란드 외무부에서 그 드론을 봤더니 폭발물을 탑재하지 않은 껍데기 드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을 어느 정도인지 떠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워딩은 굉장히 셉니다. 러시아는 나토와 이미 전쟁 중이다. 왜냐? 나토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나토와 이미 전쟁 중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게 어려운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그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시장이 전쟁이라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그동안 한동안 얘기를 했었고 네. 그거와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고 그 사이에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멈칫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유럽연합과 함께 대러시아 제재의 내용들이 나오면 그 제재 섹터들에 따라서 시장이 또 막 움직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기사를 좀 찾아봐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샌디스크가 낸드 가격 인상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가격 협상을 중단하고 네. 가격을 올린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웨스턴 디지털도 수요급증으로 인해서 HDD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드디스크 명가였는데 옛날 여기. 네. 네. 지금도 명가예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하드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 2개. 시게이트. 네, 거의 양분하고 있죠. 그래요. 네. 전례 없는 수요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배송 지금 있는 것은 지연은 약 최대 10조 정도 되고 지금 주문하면 52조 1년 뒤에 받을 수 있다. 아니, 뭔데? HD가?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드 나오고 어디서 있습니다. 그렇게 쓰나? 외신발로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하드를 있어요. 요즘 어디 서버에서 쓰시나? 그게 제가 오늘 오후에 압권에서 그거 할 건데 네. 데이터의 종류가 이제 지금 막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냥 저장해두는 데이터 있잖아요. 네. 저장해두는 데이터는 SSD라든지 아니면 그 비싼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싼 걸로.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콜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콜드 데이터는 보통 HDD가 워낙 싸니까 거기다 많이 저장을 해서 서버에 많이 들어가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장만 해놓은 용도. 저장만 해놓은- 활발하게 쓰는 거 말고. 네, 지금 당장 쓰는 건 아니니까. 백업용 뭐 이런 거. 뭐 그런 정도 되나? 거죠. 네. 그런 거 이제 하드를 많이 쓴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PC에서도 수요가 지금 늘고 있다는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게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연초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분기별로 시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연초에 1분기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다시 이게 요즘에 반도체가 오르고 이러면서 네. DRAM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 지원이
소프트웨어 지원이 종료됩니다. 요번에. 그리고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10월 14일인데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노트북을 봤더니 저도 윈도우 10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MS365라는 거 있죠.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코파일럿도 쓰고 있는데요. 윈도우 10에서의 지원 종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안 패치가 종료되고 새로운 앱 호환 및 업데이트가 종료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이게 윈도우 11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컴퓨터인지 보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제일 속편한 방법은 이 사양이 되는 PC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왜 연초에 나왔냐면요. 연초에 레거시 반도체 겨울이라는 얘기를 계속 할 때 언제쯤 그럼 터닝할 거냐 얘기할 때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게 계속 얘기하다가 네. 쑥 들어갔다가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디램 그리고 낸드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야 그러면 이게 있었잖아.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여기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윈도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되는 그 주기별로 지금은 뭐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이제 이쪽에 훨씬 더 삼성전자만큼이나 많이 이쪽에 이제 성장이 됐지만 예전에 삼성전자 위주로 봤으니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이 주기별로 움직였어요. 거의 이 주기별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부분이 이제 10월에 다가오면서 이게 영향력을 미칠 거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매 쪽은 B2B 쪽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왜 보면은 막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마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얘기 많이 해요. 네. 아마도 지금부터 10월까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요 얘기를 좀 하나 드렸고요. SK 하이닉스는 정말 진짜 좋은 뉴스예요. 이 뉴스는요. SK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 투자를 했죠. 네. 이 키옥시아 예전에 도시바 메모리예요. 네. 도시바 메모리. 2018년도에 베인캐피탈의 컨소시엄으로 인수할 때 SK 하이닉스가 약 3.9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일부는 10이에요. 네. 그래서 전체 지분이 약 14% 정도 되는데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공정가치로 봤을 때 투자금 3.9조 원 이하였어요. 근데 올해 6월에 공정가치를 봤더니 가격을 봤더니 5.4조 정도인데 그 이후에 주가가 80% 상승했습니다. 와. 이번 한 달에 70% 상승했어요. 네네. 키옥시아의 주가가. 그러면 5.4조에서 80%나 더 상승을 했으니 이 SK 하이닉스는 어마어마한 투자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그러면 이게 지급법 이거를 포함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SK 하이닉스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정도 올라왔으니 그때 투자를 뭐 진짜 미래를 막 보면서 엄청나게 이 기대를 하면서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요. 네. 근데 이만큼 성과가 있었는데 이걸 좀 지분을 축소할 거냐 아니면 뭐 지금 이쪽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은 지난 5월에 투자 회수보다는 전략적 파트너로 접근해서 계속해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9조 원 투자했는데 6월에 5.4조인데 80% 올랐으니까 8호 47조 10조 정도 됐겠네요. 그럼 2.5배 된 거예요 지금. 이 투자 가치가 그 정도 된 겁니다.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지분법 평가 얘기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되는 이런 뉴스가 좀 나왔고요. 여기 중간에 베인캐피탈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베인캐피탈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베인. 우리나라 이건 지금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 그냥 네. 여기 있길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 베인캐피탈입니다. 베인캐피탈이 되게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휴젤도 했었고요. 네네. 최근에 있었던 거는 왜 핀테크 업체라고 해서 더존비존 뭐 이런 이 더존비존 베인캐피탈이 우리나라에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어떻게 바꾸고 이런 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네.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는지. 여긴 들어와서 그냥 캐피탈 게임만 얻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하는군요. 경영에 좀 몇 년 동안 쭉 해가지고 나중에 팔죠 또. 그 경영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좀 많이 경영 하고. 참여하고요. 예. 그런 회사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회사도 있고 몇 개 회사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어디에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유심히 볼 필요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그리고 6번 말씀드렸고요. 7번은 네. 전력기기가 이번에 반도체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만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전력기기주들은 이번에도 안 빠졌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조방원 전력기기 뭐 이러고 해서 안 빠졌어요. 주가 자체가 안 빠졌는데 그 안에 내부를 봤더니 중간에 좀 주춤했었는데 왜냐하면은 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제품 들어가는 관세 50%요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요 실제로 봤더니 여전히 미국 및 유럽 시장에서는 공급자 우회 시장이 돼서 네. 관세 최소 50% 이상은 판매가에 다 전가하면서도 여전히 공급자 우위다. 그래서 이 걱정이 우리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네. 좀 희석되는 이런 상황이 좀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